연방현금 지원 대신 캘리포니아 등 10여 개 주가 자체 부양 체크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34만 건으로 팬데믹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전체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다시 늘어났습니다. 강력하게 낙태를 제한하려는 텍사스주 법률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발효돼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인 판매가 시작되는 노동절에도 자동차 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러스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워싱턴 한인들과 지역사회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 차원의 추가 현금 지원 대신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플로리다, 텍사스 등 10여 개 주가 자체 부양 체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 주민의 3분의 2인 2,500만 명에게 $600 내지 $1,100를 보내기 시작했고, 메릴랜드는 저소득층에 한해 가구당 $500를 제공키로 했으며, 플로리다, 텍사스 등은 교사와 경찰, 소방관 등에게 $1,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추가 현금 지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자 각 주정부, 로컬 정부들이 대신 자체 부양 체크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플로리다, 텍사스, 뉴멕시코 등 5개 주정부들이 자체 부양 체크를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고 이미 지급했거나 추진 중인 곳을 포함하면 10개 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3,900만 전 주민의 3분의 2인 2,500만 명에게 가구당 $600, 자녀가 있으면 $1,100의 체크를 8월 27일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3만 이하 저소득층에게 1차로 지급한 데 이어 이번 2차에서는 연소득 $3만 에서 $7만 5천 이하의 가정에게 자체 부양 체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자체 부양 체크를 제공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해놓고 있다가 세금 보고가 7월 15일 마감됐기 때문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토대로 수표를 보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전 주민이 대상이 아니라 4인 가정 연소득 $5만 3천 이하로 세금 보고를 통해 기초 근로소득공제인 EITC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에게 개인이면 $300, 가구당 $500를 제공하게 됩니다. 플로리다는 소방관과 경찰에 이어 교사들에게 $1,000씩의 자체 부양 체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소방관과 경찰 등 응급요원 17만 4천 명에 이어 교사와 교장 17만 5천 명에게 $1,000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구별로 교사들에게 새학기 시작에 맞춰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어빙 교육구는 교사 1인당 $2,000씩 현금을 제공하고 있고 덴턴 교육구는 $5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와 알링턴 교육구는 교사들의 임금을 4% 인상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빈곤층에게 가구당 $750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워싱턴 DC는 연방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기록에 있는 시민 2만여 명에게 $1,200씩의 자체 부양 체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는 역시 실업수당을 탄 기록을 토대로 40만 명에게 $375를 지급했습니다. 버먼트에서는 헬스케어 워커와 그로서리 등 필수 직종 종사자들에게 풀타임의 경우 $2,000, 파타임은 $1,000씩 현금 지원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4만 건으로 14,000건 줄어들며 팬데믹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실직자들은 다시 늘어 1,21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미국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재발되지는 않고 있으나 고용 개선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델타 변이에 따른 감염 사태 재발이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지표는 신규 청구는 팬데믹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실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다시 늘어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말인 지난주 34만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35만 4천 건에서 14,000건 줄어든 것으로 팬데믹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만 팬데믹 직전에는 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이었다는 점에서 아직 예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8,700건이 신청돼 3,300건 감소했으며 메릴랜드는 5,100건으로 2,100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59,800건이나 신청됐지만 전주보다는 3,600건 줄어들어 6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텍사스는 19,300건으로 1,100건 감소했고 일리노이는 15,400건으로 6,900건이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뉴욕은 18,300건으로 3,400건 늘어났고 오하이오는 13,400건으로 5,20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조지아는 9,000건 가까이 신청돼 750건 줄어든 데 비해 플로리다는 8,300건으로 300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제 각종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모두 1,218만 6천 명으로 17만 8,500명 다시 늘어나며 1,20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279만 7천 명으로 1,500명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 등에 제공하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UA는 541만 3천 명으로 무려 40만 8,500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EUC는 380만 명으로 6천 명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일부 제한 조치들이 재개되고 경제 활동이 다소 위축된 여파가 고용과 소비 등 미국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가할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 6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새 낙태 제한법의 발효를 허용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낙태권자들은 임신 6주에는 임신을 인식하지 못할 초기이며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낙태를 제한하려는 텍사스주 법률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발효돼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4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텍사스의 새로운 낙태 제한법의 발효를 막아달라는 여성 낙태권자들의 긴급 요청을 다루지 않기로 기각해 법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보수파 중에선 유일하게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파 3명에 가세했으나 보수파 대법원 5명이 하나로 뭉쳐 텍사스의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게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텍사스주의 새 낙태 제한법은 9월 1일자로 발효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새 낙태 제한법은 의료진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탐지하는 시기 이후에는 알고서 낙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임신한 지 6주가 지난 후부터는 낙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임신 초기부터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률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텍사스의 새 낙태 제한법은 산모와 태아의 의료적 비상 상황에만 예외로 두고 있을 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지라도 예외 없이 6주 후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게 된 겁니다. 이를 어기고 낙태했다가 적발되면 민사소송을 걸어 혐의가 확정되어야 하며 위법시 낙태 한 건당 1만 달러씩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성 낙태권자들은 항의 집회와 시위를 갖고 텍사스주의 새 낙태금지법과 발효를 허용한 연방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들을 성토하며 폐기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여성 낙태권자들은 임신한 지 6주에는 여성들이 임신한 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초기라며 지나치게 낙태금지 시기를 앞당겼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여성 낙태권자들은 이와 함께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까지 낙태할 수 없도록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텍사스주의 새 낙태금지법의 9월 1일 발효를 중지시켜달라는 긴급 요청, 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텍사스 낙태금지법이 연방헌법의 여성 낙태권 등을 침해했는지 위헌 여부는 다시 심리하게 돼 게임이 완전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자동차 값이 통상 재고 정리를 시작하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신차값은 평균 4만 1,000달러로 지난해 대비 8.6% 늘었습니다. 신차의 재고 부족 사태는 중고차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반도체 칩 부족 등으로 가격이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이 아니라면 노동절 연휴 기간은 통상 딜러들이 자동차 재고 정리를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자동차 딜러들이 전 시장에 새 모델을 들일 공간을 마련하고 재고를 밀어내고 싶어하는 만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의 한계를 맞으면서 새 차량의 재고가 평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고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에드먼즈의 자료를 보면 자동차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6월 신차 평균 가격은 39,942달러, 7월에는 41,04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차의 재고 부족 사태는 가뜩이나 강세를 보이는 중고차 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중고차의 가격 상승은 신차보다 가파르게 올라 6월 평균 가격은 22,457달러로 전년 대비 27%나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중고차 가격이 기존 출고가를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019년 토요타 타고마 SR 더블캡 모델은 출시 가격이 29,000달러 미만이었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1,000달러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팔 자동차가 부족해 애를 먹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새 차 구입을 망설이면서 현대자동차도 8월 미국 판매가 1.3%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5개월 연속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으나 8월은 반도체 칩 공급 부족 사태로 신기록 이어가기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동차의 재고 부족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다시 돌아온 코러스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워싱턴 한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 K-팝 등 다양한 무대 행사로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예정인데요. 코러스 준비위원회 측은 코로나로 지친 한인들이 모두 나와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한인 최대 축제 코러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열리며 특히 올해는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준비에 한창인 워싱턴 한인연합회 측은 무대 공연은 100% 준비를 마쳤으며 음식 부스는 주요 메뉴들은 다 들어왔으나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다 밝혔습니다. 스테이지 팀은 거의 100% 이상 완전히 차서요. 파이널 스케줄이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음식 부스는 생각 외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음식 부스는 좀 저조한데 다행히 며칠 동안에 저희가 필요한 한국 음식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스티브 리 회장은 갑작스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음식 부스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고 최근 메릴랜드 한인회의 한 행사가 취소된 것을 코로나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오해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밝혔습니다. 참가하시는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관계로 또 직원들이 오서야 아직까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며칠 동안에는 이번에 메릴랜드 한인회가 한다는 행사가 캔슬됐다는 것을 오해를 하셨는지 저희 코러스 행사가 캔슬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하셨다 하는 질문도 많이 오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 한인 최대 축제가 될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개최됩니다. 버지니아에선 한가위 추석 직전 주말인 9월 18일 토요일과 9월 19일 일요일에 타이슨스 블루밍데일 백화점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메릴랜드는 추석 다음 주말인 9월 25일 토요일과 9월 26일 일요일에 웨스트필드 몽고메리 쇼핑몰에서 개최됩니다. 2022년 코러스는 버지니아 축제에만 2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 K-팝과 오케스트라, 언론사가 주최하는 오디션 경연, 김치 페스티벌을 비롯한 한민족 문화 행사가 주를 이루고 타민족 공연도 추가해 매우 다채로운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코러스 준비위원회 측은 그동안 코로나로 갑갑했을 한인들이 이번 행사에 나와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준비돼 있고 체온 측정도 할 예정이라며 안심하고 즐겨달라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